병원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염증 수치가 조금 높네요. 열도 없고 아픈 곳도 딱히 없는데 왜 염증이 있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염증은 상처가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처럼 붓고 아픈 상태입니다. 이건 급성 염증입니다. 잠깐 생겼다가 원인이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문제는 통증도 거의 없고 겉으로 티도 안 나는데 조용히 이어지는 염증입니다. 이걸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피검사에서 CRP 수치가 경계선에 걸려 있다든지 혈관이 조금 두꺼워졌다고 한다든지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는 변화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먹는 방식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먹는 습관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간식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혈당은 계속 오르내립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마치 경보기가 너무 자주 울리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면역 반응도 과하게 작동합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 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 작은 손상이 지속되면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낮 동안 생긴 손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몸은 쉬는 것 같아도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낮추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염증을 억제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을 굳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어깨가 긴장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짧게 쓰이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면역을 흔듭니다. 몸은 계속 위험한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큰 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피곤한데 검사상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관절이 뻐근한데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속이 더부룩한데 위내시경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괜히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음, 잇몸이 자주 붓는 현상, 작은 상처가 오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수치는 잠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이 그대로라면 불씨는 다시 살아납니다. 만성 염증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원인이라기보다 시간 동안 반복된 행동이 몸에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급하게 생긴 병이 아니라면 급하게 악화되지도 않습니다. 생활의 방향을 바꾸면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다만 그 힘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왜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먹는 방식, 자는 습관, 움직임, 그리고 마음 상태. 이 네 가지가 조용히 몸속 불씨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막연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만성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줄이는 과정도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몸속 불씨를 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거창한 보약보다 생활의 미세한 조정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식탁입니다.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소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과도한 당분입니다. 흰빵, 달콤한 간식, 달달한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히 오르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부담이 갑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빈도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밥을 먹을 때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염증을 낮추는 물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나 생선을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장이 예민해지면 면역 반응도 흔들립니다. 김치, 요거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면 속도를 늦춰보세요.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은 잠입니다. 깊은 수면은 염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불을 낮추고 자극적인 화면을 줄여보세요. 스마트폰의 밝은 빛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되면 면역 균형이 깨집니다. 짧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변동이 줄어듭니다. 걷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자극합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대신 난간을 잡고 천천히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활동이 염증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은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긴장시킵니다. 걱정이 쌓이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은 호흡은 몸을 계속 경계 상태로 둡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한 호흡이지만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면역을 약화시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짧은 통화라도 마음의 긴장을 낮춥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장 줄일 것 하나, 당장 늘릴 것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간식을 줄이고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하는 식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4주 정도만 지속해 보십시오. 수면이 조금 나아지고 아침 피로가 덜해질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이 줄고 속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만성 염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속된 습관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곧 습관을 바꾸면 몸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꿔보십시오.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할 것입니다.